어제의 이 재판, 글쎄요, 재판이 뭐 어수선했고, 재판이 난장판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어제 상황에 대해서 평가의 메시지를 내놨더군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파행이 있었어요.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자, 조상규 변호사님, 한동훈 장관,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다라고 강조했는데, 조상규 변호사가 이어서 코멘트를 하신다면 어떠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김영태 변호사가 변호사직 걸고 했다고 봅니다. 허허. 이 정도 되면은 변호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살 폭탄 테러에 가까운 겁니다. 왜냐?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요, 지금 변호사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위증 교사에 대한 수사까지 받아야 되고요. 어허. 제가 볼 때는 이게 선임계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기 명의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으면 이게 사무소 위조 동행사도 될 수 있고요.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나. 어허.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서 그게 죄명이 뭐가 됐든 뭐라도 이 김영태 변호사를 수사 범위 내에 이제 데리고 와서 예.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교사한 세력들에 대해서도 누가 교사했냐, 공범이 누구냐를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로 한다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구속이 가까워왔다. 허허. 지금 거의 발악 수준이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거의 무리수를 뜨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련의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정성호 의원 특별면회, 박찬대 의원 당이 돕겠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검찰 항의 방문, 그리고 수사검사 실명 공개해서 좌표 찍기 하는 것, 허허. 그리고 이화연 부지사의 아내가, 저는 법정에서 형사사건 진짜 많이 했는데요. 예. 남편이 진술을 했는데 아내가 거기에 같이 사업을 한 사람도 아니고 가족 사건도 아닌데 남편 말 틀렸어요. 남편이 좀 말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남편 이상해요라고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허허. 아내 또한, 김영태 변호사 또한 누군가의 지령과 회유와 협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검찰에서 이분들 살리려면 이 검찰에서 확실히 수사를 해서 이 뒤에서 회유와 협박하는 세력들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어제 그 재판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렇게 재판이 파행을 겪은 그 이면에는, 그 뒷 배경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목소리가 오늘 오전에 여권으로부터 하여금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네. 라거나 이 결정적 진술을 뒤집고 싶었던 게 어제 덕수 측 변호인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판이 지금 진행된 거거든요.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입을 막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해괴망측한 수단을 벌이고 있는데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정점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그런 수단을 벌이면 교도소 안에서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찬바람 불기 전에 교도소로 가실 거라고 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뒷배경 아니냐, 이렇게 공식화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뒷배에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지금까지 나온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어제 변호인의 변호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예.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독립해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기피 신청이라든지 증거 부동의에 관한 내용들을 독립해서 소송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는 피고인의 의사와고 좀 별개였기 때문에 어제 재판부가 이 신청도 철회했고 증거 부동의 서류
서류도 반려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변호인으로서는 예. 사실 이재명 대표를 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어제 같은 변론은 오히려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서류들이 다 피고인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서류를 예. 사서 소란만 피우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게 없기 때문일 텐데요. 결국 어제 재판에서의 이 변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는 과정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진술의 임의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공소장에 제기됐던 처음에 법카 사용에 의한 뇌물죄에 대한 이런 재판이 아니라 예. 뭔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재판에 대해서 뭔가 항의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사를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 주제 서두에 느닷없이 어떻게 보면 김영태 변호사라는 분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피고인 이화영 씨랑 일체 상의 없이 재판부에 증거 부동의 의견서라는 것을 제출했다, 이 말씀 드렸죠. 근데요, 저것을 김영태 변호사가 제출한 게 반대로 자책골 아니냐, 이재명 대표한테 오히려 불리한 상황만을 더 만들어준 거 아니냐, 자책골 아니냐, 이런 해석과 분석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겠죠. 증거 부동의 의견서에 저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저건 김영태 변호사 측이 작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성태는요, 이화영이 대북송금 그거를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거부하면 밑에 빨간색 글씨 이런 것들을 폭로하겠다라고 하면서 김성태가 이화영을 회유하고 압박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폭로하겠다라는 내용이 저 3개였어요. 이재명 관련 재판부 로비, 김용을 통한 후원금 제공, 이해찬 등이 조직의 비용을 댄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러한 얘기인즉슨 김영태 변호사가 오히려 자책골을 넣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조상규 변호사께서는 동의가 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어떻게 보면은 추가 범죄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됐거든요. 허허. 저렇게 되면은 수사할 만한 범죄 사실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가 이화영의 다른 범죄 사실들을 폭로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이화영이 진술을 그렇게 하게 됐다. 협박을 받아서 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유당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범죄 사실 없던, 묻어져 있던 내용들을 다 꺼내서 저게 진실인 것처럼 지금 오히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진짜 다음 재판에서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와버리는 순간 나머지 범죄 사실들도 더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돼서 범죄 죄책이 훨씬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재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2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 22일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어제의 재판 상황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에 조금 논란, 갑론을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